오늘 경기가 이제 1대1 무승부로 끝나고 승부차기까지 가는 아주 치열한 좀 접전이 펼쳐졌는데, 요 경기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8강을 올라갔고요. 여기에 더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에 대한 변화를 그래도 가져온 경기였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실점을 하긴 했지만 3백을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쁘지 않았냐면,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 2명의 선수가 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원 싸움이 좀 약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 옆에 조규성 선수를 기용하다가 조규성을 빼고 수비수를 한 명 늘리면서 3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3백 전략이 좋았던 건 뭐냐면, 3백을 만든다고 해서 그냥 수비를 강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비 숫자가 늘어난 만큼 수비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3백을 활용해서 중원 싸움을 강화를 한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정승현, 왼쪽에 있는 김영건,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서 앞쪽에 있는 이재성과 황인범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원래 스타일 자체가 앞쪽에 알도사리, 알샤흐리, 칸노 이런 선수가 올라오고요. 좌우 윙백까지 올라오면서 5명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지는 팀이에요. 이렇게 5명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도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에 대응을 한 거고요. 이렇게 5명의 공격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드필더 싸움을 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5명이 중원 싸움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김영건과 정승현이 과감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싸워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전반전에 들고 나온 전략 자체는 괜찮았었습니다. 요 장면을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가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요 앞 공간에서 세컨볼이나 제공권, 미드필더 싸움에 밀렸죠. 그런데 이제는 3백이다 보니까 한 선수가 올라가도 뒤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현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이 앞 공간에서 볼을 끊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미드필더가 3명이 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의 미드필더가 이재성과 황인범 2명이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을 때 왼쪽에 공간이 나죠. 이 공간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패스를 전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전에 한 골, 말레이시아전에 마지막 동점골을 먹힐 때 저 공간에서 먹혔어요. 저 문제가 있었어요. 저기서 오늘은 수비수가 올라오는 거죠. 3백이다 보니까 김민재와 정승현이 있으니 김영권은 올라와서 이 공간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김영권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요 공간을 확실하게 마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가대표팀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준비하지 않고요,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저렇게 이제 정승현이나 김영건 이런 선수들이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역습, 끊어낸 다음에 역습, 이런 역습 패턴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쉬웠던 건 역습 패턴을 가져갈 때 이 역습에 대한 날카로움이 부족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전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끊어낸 다음에 역습을 하기로 했으면 역습에 대한 뭔가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역습에 대한 패턴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었다. 이제 이 장면도 보시면 김영권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미드필더 싸움을 도와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볼을 돌리다가 우리가 중원에서 김영권이 과감하게 올라오니까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끊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역습 찬스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격이 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올라오다가 끊겼으면 뒷공간이 열리니까 앞에 손흥민의 원톱이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 이게 나오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약간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100%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플러스 이제 역습에 대한 패턴도 약간 아쉬운 것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전에 준비를 잘해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후반전 되자마자 변화를 가져가요. 어떤 변화였냐면 알도살이라던가 알샤흐리 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정승현과 김영건이 그냥 몸싸움을 강하게 걸거든요. 근데 알도살이나 이 알샤흐리 요런 선수들이 약간 작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는 패턴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만치니 감독이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알샤흘리를 빼고 키가 큰 라디프란 선수를 넣어요. 그래서 라디프를 의도적으로 김민재 쪽에서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김영권 선수나 반대편에 정승현 선수한테 일부러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라디프가 정승현이 올라와서 부딪혀줘도 버틴 다음에 알도사리한테 떨어뜨려주기. 요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요 패턴에서 우리가 선제골을 실점했죠. 실제로 이 장면 보시면 전방으로 볼이 넘어올 때 라디프가 정승현 선수를 등지고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등지는 선수가 생기니까 볼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죠. 그러니까 요게 생기면서 사우디가 공격을 전개하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클린스만 감독이 이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변화를 제대로 안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 내내 요 앞쪽에 있는 라디프가 달려갈 때 정승현 선수랑 몸싸움이 일어나는 순간 라디프가 승리해서 볼을 가져오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득점 장면도 이런 거였어요. 알도사리가 흘러나오는 볼을 터치했는데 볼 터치가 약간 미스가 난 건지 아니면 감각적인 패스였는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왔던 라디프가 시작하자마자 뛰어가죠. 근데 뛰어 들어갈 때 뒤에 있었던 김영권 선수가 라디프의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라디프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수월하게 뛰어 들어가면서 1대1 찬스를 맞이하고 김영권 선수가 순간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우리 뒷공간이 완벽하게 열렸죠. 그리고 여기서 실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끌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리드를 뺏긴 다음에 전략 자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볼을 받고 이제 왼쪽에서 뭐 황희찬 선수 들어오고 최전방에 이제 뭐 조규성 선수 들어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답답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찔러주는 패스가 다소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조별리그 때부터 계속 지적받았던 건데 뭔가 만들어가는 플레이, 뭔가 이제 우리 선수들 간의 패턴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 보세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어요.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잡은 선수가 잡았는데 줄 데가 없어서 다시 가운데로 줘요. 손흥민 선수한테 다시 왔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가운데 쪽으로 또 백패스를 해요. 근데 패스를 받은 선수가 반대편을 바라보니까 반대편에 줄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좀 없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 손흥민한테 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또 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측면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측면으로 그냥 가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 패턴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의 막판까지 답답한 경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그래도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줬습니다. 어떤 거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실은 더 볼 것도 없잖아요. 밀집 수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패턴이 다소 부족하다면 우리가 믿을 것은 이강인의 크로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김태환의 크로스 그리고 유일하게 공격진에서 제공권으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 조규성. 그래서 오늘 선수 배치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만드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냥 이강인을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반대편으로 보내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이 앞쪽에 박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령우 선수도 올라오고 뭐 손흥민 선수도 붙어주고 황희찬 선수도 뭐 여기 붙어줬죠.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없다면 왼쪽에서 이강인, 오른쪽에서 김태환. 그리고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려간 상태니까 박스 안으로만 잘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선택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건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뭐 좋든 싫든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마지막 제공권, 이강인의 킥력,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김태환의 크로스, 박스 안에서 조규성의 제공권 믿어보자. 거기서 이틀한 차이가 나왔어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 막판부터는 그냥 왼쪽에서 측면으로 달려요. 달리고 뛰어들어간 이강인에게 찔러줍니다. 찔러주고 이강인이 측면에서 크로스. 근데 이 크로스가 안쪽에 우리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딱 한 명이에요. 조규성. 근데 조규성에게
정말 정확하게 또 크로스가 오죠. 그래서 안쪽에서 조규성이 머리에 맞춰서 골대 맞고 나오는 이런 장면이 있었고, 오른쪽에서 김태환의 크로스, 그리고 조규성이 후반전 막판에 워낙에 계속 제공권을 잘 맞추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수들이 중앙으로 좀 쏠렸어요. 쏠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서령우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요. 우리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후반전 막판부터 보면 롱 크로스를 많이 써요. 안쪽에 조규성이 있으니까 조규성에게 수비가 쏠릴 때 반대편 크로스, 쏠릴 때 반대편 크로스, 이 크로스를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서령우 선수에게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가고, 김태환의 크로스, 서령우의 헤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조규성의 제공권 마무리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정말 실제로 이번 대회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고, 분명히 조규성 선수가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맞지만, 조규성 선수도 본인이 대표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오늘 증명을 했고요. 저거를 할 수 있게 하면, 조규성 선수의 제공권을 쓸 수 있게 만들면 조규성 선수도 우리 대표팀에서 충분히 좋은 카드다. 저게 이제 경기 끝나기 딱 1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조규성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졌습니다.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전반전에 준비해왔던 전략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역습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선제골을 먹힌 다음에 전술적인 대응, 그 상대 수비가 내려갔을 때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부족하다는 거, 요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클린스만 감독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강인, 김태환 크로스, 조규성 제공권, 이게 어쨌든 통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 당연히 조현우 선수죠. 조현우 선수. 당연히 승부차기까지 가면 이거는 골키퍼 싸움이거든요. 물론 키커가 잘 차야 되기도 하지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볼을 막긴 힘들어요. 정말 기적적인 선방, 이런 건 힘듭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볼을 선방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어요. 조현우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방향을 읽어요. 계속 이제 조현우 선수가 살짝 한쪽 방향을 찍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현우 선수가 오늘 막은 방향이 다 오른쪽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아주 이제 긴장되는 매치, 힘든 매치였지만 어쨌든 8강에 올라갔는데, 뭐 8강에서도 우리가 잘해야겠지만 약간은 불안함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장 큰 불안함은 일정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일정에 대한 불안함. 지금 우리와 만나는 호주, 우리보다 이틀 더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기를 언제 하냐면요, 2월 3일 12시 반에 해요. 2월 3일이면 토요일이거든요. 벌써 지금 수요일이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틀 정도 쉬는 거죠. 반면에 호주는 경기를 했던 날짜가 1월 28일입니다. 우리보다 날짜로는 한 3일 먼저 했고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8시간, 약 한 50시간 이상 정도를 더 쉬어요. 호주는. 우리는 심지어 이틀밖에 못 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2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일정이기도 한데,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이었으니까 호주를 만났을 때 체력적인 부분은 심히 걱정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연장전까지 일단 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전에도 로테이션이 없었고, 반면에 호주는 마지막 경기에서 어쨌든 대승을 거두면서 약간 로테이션도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돌렸고, 마지막엔 약간 페이스 조절도 좀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제 8강은 어렵겠지만, 이게 또 그런 거를 이겨내는 게 토너먼트고, 토너먼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처럼 상황에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도 전술에 좀 변화를 준다면 우리 대표팀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고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거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경기는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아주 큰 또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8강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호주보다는 전력이 앞서요. 체력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겨서 4강전,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좀 뭔가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막판까지 사우디 선수들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약간 경기를 좀 뭐 어찌 보면 약간은 그냥 승부차기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강인, 황희찬, 뭐 손흥민 계속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대표팀의 뭔가 약간의 분위기라던가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지금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것 같다. 그러한 점들은 오늘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었다.